알찬 정보가 가득한 스윗앤 스타일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고. 농촌 마을의 알뜰 정보를 찾아 수요일 N사의 식구죠. 유쾌한 그녀가 떴습니다. 도레미 도레미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도레미 송이 절로 나오는 바로 이곳은요, 강화도에 위치한 도레미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분을 이곳에서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분을 가만 있어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저게 뭐지? 그녀에게 힘차게 달려오는 한 남자. 과연 그의 정체는? 저분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이 동네 청년 패션이 조금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요즘 그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는 그 유명한 셰프, 토뇨 셰프이잖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강화도 명예이장을 맡았거든요. 네, 그래서요, 이 강화도의 제철 식재료도 소개하고요. 또 이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또 맛있는 요리도 또 이 어르신들께, 우리 주민분들에게 대접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어머, 그러면 우리 셰프님의 명예이장으로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장님답게 이렇게 경기를 타고, 예, 멋지네요. 근데 경이 쉽지 않네, 이게. 네, 시동 꺼서 이제 시동 못 키시죠? 그렇죠. 걸어갑시다. 가시죠. 들어가시죠.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도레미 마을은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마을이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기관, 단체의 장이 마을에 가서 마을 이장이 되고 마을 주민이 돼서 농촌을 활력화시키자는 도농협동운동이 되겠습니다. 우와, 안녕 얘들아. 지금 캐는 게 뭐예요? 맞아요. 이게 강화도 특산물인데요. 노란 고구마라고요. 이게 요즘에 강화도에서 그렇게 유명하다. 한창 물 올랐다는 강화의 보물 송노랑 고구마. 유난히 맛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이 해풍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재배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됐고, 그런 그 토질적인 면, 그리고 온도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해풍이 부는 지역이고, 토질이 좋고, 이 농사 기술의 발달. 요거 배봐요. 요거. 옆에를 파야 돼, 배를. 정확히. 여기다. 손 조심. 예, 완전 행복했어요. 우와, 진짜 크다. 엄마, 아빠, 나, 누나. 다 먹을 거예요? 네, 우리 식구. 잘하겠어요. 어린 농부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고구마 캐기 시간. 요리 명예이장으로 나선 토니오 셰프도 수학의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이제부터 그가 실력 발휘에 나선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진짜 너무 열심히 캤던 그 콩노란 고구마. 어떤 요리 하실 거예요? 고구마 브로콜리 타락죽입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타락죽이면 뭐 이가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소화력이 잘 없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냉장이나 냉동고에 보관을 해뒀다가 드시고 싶을 때마다 해동시켜서 먹을 수 있는 편의성도 있어서 좀 대량으로 해놓으셔도 되는 그런. 너무 괜찮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고구마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양파와 브로콜리도 먹기 좋게 준비합니다. 한방 재료를 우린 물에 자글자글 끓이다가 우유와 찬밥을 넣고 믹서에 곱게 갈아주면 한 끼 보약 고구마 타락죽과 영양 듬뿍 고구마 샐러드까지 고급 요리 부럽지 않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고구마 샐러드, 고구마 타락죽이에요. 이걸 드려드릴게요. 이런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달고 맛있어요. 쫄면. 진짜 쫄면이요? 쫄면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쫄면 맛있어요. 어르신들 맛있게 해드리려고 토니오 셰프가 열심히 요리를 했거든요. 어때요? 명예이장답게 좀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잘했어요. 그죠? 저도 삶아서만 먹을 줄 알았지, 요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주세요. 짠짜잔. 이거 보세요. 노란속 고구마 레시피. 남몰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두 사람. 요리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건강한 요리를 꾸준히 해 드시길 바라는 요리 명의 이장의 작은 마음입니다. 그거 들고 갈 테니까 다들 이렇게 맛있게 해서 모두 다 함께 나눠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농촌에 도시분들이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요. 농촌을 좀 더 활성화시키시고 좀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주시면 이 농촌이 더욱더 활력을 띨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음에 와서 꼭 또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철 맞은 고구마로 건강과 행복까지 충전 완료! 계속해서 홍해걸 박사의 피가 되고 살되는 돌직구 뒷강쇼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이 선택한 오늘의 주제는 콧물로 꽉 막힌 코,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기침도 모자라 춥고 떨리고 열이 나는 것은 물론 머릿속을 후벼파는 두통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절기 감기, 방치했다가 내 건강이 무너진다. 무심코 넘긴 감기 증상, 만약 단순 감기가 아닌 치명적인 질병이라면 몸에 불이 막 난다니 발작적으로 막 하는 거. 무서워요. 근데 이거 폐에 물이 찹니다. 피가 차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초장에 뿌리 뽑자. 홍해걸의 특별한 감기 예방법. 그게 맞은 듯한 심한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그건 완전 감기인 줄 알았는데 코를 그냥 갖다 대. 어머 좋으네. 올 겨울 감기 걱정 날려버릴 그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10월에 들어서 이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기실에서 김지현 씨 코 훌쩍훌쩍 떨어지는데 야, 옆에서 코 훌쩍훌쩍거리면 진짜 두려워서 죽겠어요. 아니 정말 이맘때쯤 감기가 참 흔합니다. 그 사람들 가장 큰 오해가 감기는 한참 추운 겨울에 제일 심할 것 같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요즘처럼 10월, 11월 그러니까 환절기라 그러잖아요. 늦가을이나 초겨울 때 가장 가파르게 환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니 근데 감기 이러면 막 추운 겨울 돼야 걸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유독 환절기에? 자, 이게 왜냐하면요. 일단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감기하면은 추우니까 걸린다. 그렇죠. 예,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추위라고 하는 건 악화 요인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화 요인은 어떤 원인이 있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 자체가 감기를 일으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감기의 원인은 뭐죠, 그러면? 뭐예요? 감기 면역력이 좀 바이러스. 그렇죠. 지효씨가 진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추운 예컨대 남극 거기는 영하 4, 50도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도 생존을 못해요. 너무 추우니까. 거기는 굉장히 추운데도 오히려 감기가 없어요. 안 걸려요? 없어. 그럼 왜 환절기가 위험하냐? 환절기란 얘기는요, 기온이 바뀌니까. 일교차가 하루에 10도 이상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면역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감기 바이러스는 한 200여 종이나 돼요. 굉장히 주변에 흔해요. 지금 아마 여기 책상에도 있을 거고, 뭐 옷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막 펴져 있어요. 내 면역이 확 떨어지면 그게 몸에 들어오면 덜커덕하고 증세를 일으키는 거죠. 추운 게 원인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운 게 원인이다. 근데 우리가 감기는 워낙 살면서 많이 또 겪어보기도 했었고 1년에 한 번 걸리는 거는 그냥 연중 행사. 뭐 넘어가겠지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건강한 사람 감기 걸렸을 때 참고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예컨대 만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몸이 나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분들이 그냥 감기 무심코 그냥 꾹 참다가 이게 잘못하면 폐렴으로 악화돼서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콜록콜록 멈추지 않는 기침. 감기가 3주 이상 계속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하라. 환절기 위험 질환 4가지 지금 공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침. 기침 나오면 다 감기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감별 포인트는요. 기침이 3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이거는 절대로
감기가 아닙니다. 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저명한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3주 이상 기침이 계속 나온다. 이건 절대로 감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기 바이러스는요, 아무리 길어도 대개 2주 이내로 기침이 다 멈추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하게 계속 3주 이상 요새 기침이 난다. 이거는 감기가 아니고 다른 질병이다. 자, 그게 뭔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관지 과민증. 기관지가 예민한 분이 있어요. 어떤 병이죠? 대표적인 병? 천식 정답. 네. 천식 굉장히 흔해요. 천식은 일종의 알레르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기관지가 예민한 거예요. 어떤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나 동물의 털 같은 게 들어오면 막 발작적으로 기침을 한단 말이에요. 가래가 동반되지 않는, 그리고 발작적으로 막 하다가 또 좋을 때는 좋다가 그러다 심해지면 숨을 좀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숨쉬기 곤란하고 자,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감기 절대 아니고 기관지 과민증, 천식입니다. 여기 천식이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런데 한 번씩 겪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감기 앓고 나서 감기는 나은 것 같은데 목이 간질간질 그렇죠. 아주 좀. 가만히 있다가 간질한 게 팍 터지면 막 기침 나오다가 또 괜찮다가 요게 기관지 과민증입니다. 감기가 걸린 이후에 기관지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서 기침이 오랫동안 남는 건데요. 요게 한 달에서 길면 두세 달까지도 기침을 해요. 이거 가지고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떨어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기관지 과민증이에요. 그건 완전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완전 다른 거네. 기침하니까. 달라요. 다르죠. 치료도 달라요? 치료도 다르다니. 약물이 틀려요. 네. 자, 두 번째 혼동해서는 안 된 질병.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결핵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 흔해요. 1950년대 우리나라 결핵 왕국 사망원인 1위가 결핵이었습니다. 아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이 결핵의 잔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핵은 기침을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감기와 결핵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요새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죠. 요즘은 그런 분들 없고. 그럼 결핵 증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밤에 땀이 난다. 밤에? 네, 밤에 땀을 흘리는 거. 네, 이게 아주 결핵의 특징적인 소견 중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피곤하다. 피곤하다. 네, 미열과 함께 열이 나면서 미열, 그죠? 그러니까 약한 열이 나면서 몸이 피곤한데 유난히 밤에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그런데 기침이 있다. 이거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서 강연하고 있는 저도 옛날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요. 진짜요? 그때 이제 막 겹치기 출연할 때거든요. 여러 방송국 막. 너무 피곤하실 때. 뭐 한 10개씩 제가 아주 잘 나갈 때인데요. 근데 어느 날 수영을 하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금방 가는데 수영하는데 숨이 막혀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병원에 갔더니 여기 물이 이만큼 차요. 이만큼. 근데 제 나이 때 가슴에 물이 차면 둘 중 하나예요. 결핵 아니면 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이제 병원에 갈 때 기분이 아주 착잡하더라고요. 야, 내 젊은 나이에 결핵이면 좋은데 만일 암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정말 인생을 좀 이렇게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푹 찔러갖고 이렇게 피를 뽑아서 집사람이랑 봤는데 다행히도 암세포는 안 나오고 결핵 진단 받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약을 먹었다니까요.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꽤 길게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먹어야 돼요, 결핵은.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 겁니까? 돼요, 다행히도.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밤에 식은땀 나고 그리고 미열과 함께 피곤하다. 근데 기침이 있다. 감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결핵 진단 받고 약을 매일 한 움큼씩 이만큼 먹어야 돼요. 6개월 매일 빠지지 않고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네, 그게 결핵이에요.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네, 감기와 운동하면 안 되는 병이죠.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이거 우리랑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힘으로 올라오는 병. 역류돼서. 이거 위장병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기침을 유발하는 신경이 어디에 있냐면 인후부에 있어요. 목에. 근데 이렇게 위장에서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면 아주 소량이라도 목까지 올라오거든요. 얘네가 이 기침 중추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발작적으로 기침이 나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가장 중요한 증세가 뭐죠? 아프죠. 어디가 아프죠?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죠. 네. 여기도 아프다, 기관지도 아프다고. 그렇죠. 요 가슴 한가운데가 마치 불이 나는 듯이 타는 듯이 아파요. 이글이글 타는 듯이 위산이 막 올라오면서. 그런데 기침을 한다. 그러면 감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요? 역류성 식도염. 그럼 이때는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호흡기내과가 아니죠. 소화기내과를 가야 돼요. 네, 위장을 잘 치료하는 의사한테 가서 이 역류가 안 되는 치료를 받아야 그래야 기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자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할까요? 보여주세요. 네, 이거 폐렴. 위험하죠. 심각해요. 무서워요. 네, 이거 무서워요. 요거는 그나마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예. 네, 1, 2, 3은 죽는 병은 아니에요.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폐렴은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다. 폐렴이란 말이 뭐예요? 폐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염증이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쓰죠? 불화자를 위아래로 두 개 쓰는 게 염증의 염이에요. 몸에 불이 막 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폐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폐에 물이 찹니다. 피가 차는 거예요. 폐라는 게 이 주머니가 이렇게 공기로 차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풍선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이 물이 차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산소 교환이 안 되죠. 죽는 거예요. 자,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힐러리 클린턴. 얼마 전에 선거 유세할 때 쓰러졌잖아요. 왜? 폐렴으로.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폐렴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국가원수도 우리 익숙한 분이죠. 김무생 씨. 이분도 폐렴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가장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발표했어요. 이번 통계가 아주 파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은 여전히 암. 자, 2등은 심장병, 3등 중풍인데 4등이 뭔 줄 아세요? 4등이? 폐렴이에요? 폐렴으로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폐렴이 급증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폐렴 급증. 너무 바빠서 최근 몸이 들어서. 다 부실해졌나?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가요? 이거 새로운 학설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숙환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네. 이 원래는 이 균이나 바이러스가 요 안에서만 머물어야 돼요. 우리가 면역이 정상일 때는 밑으로도 못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내 면역이 딱 지켜주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고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은 이게 확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 염증, 기관지 폐 안에 그냥 소위 말해서 고름이나 피나 이게 차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옛날에. 근데 옛날에는 그걸 속한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폐렴이구나. 그러니까 요즘 고령화 사회니까 이 감기나 독감 뒤끝에 오는 폐렴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죽을 수 있는 병이다. 송 박사님께서 감기로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있다가 보면 여러 가지 중한 병들이 감기로 오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결핵이나 폐렴이 대표적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뇌염이나 뇌수막염, 폐암, 그리고 급성 간염도 처음에는 춥고 열나고 어떤 경우는 기침도 좀 하고 하니까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고 뒤늦게 발견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이게 그냥 단순 기침이 아니고 한 3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 그럴 때는 절대로 집에서 감기약만 드시면서 계시는 게 아니고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감기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질병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병이죠. 독감. 이 얘기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은 독감하면 뭐라고 알고 계세요? 독한 감기. 독한 감기. 과연 그럴까요? 감기는 뭐 아데노, 라이노 이런 여러 가지 잡바이러스들 뭐 수백 개가 일으키는 그런 가벼운 병인데 비해서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아시죠? 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예요. 얘네는 종류가 다르고 굉장히 증세가 아주 극렬합니다. 자, 감기와 독감을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증세가 뭐죠? 아시는 분 맞춰보세요. 제가 다음에 뭐 저녁 한번 살게요. 자, 감기와 독감? 완전 고열. 고열 맞아. 몇 도 이상 고열? 40도. 40도는 너무 많은데. 38.5도 정답. 38도 정답.
38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 38도. 이건 수상한 거예요. 감기 때는 이렇게까지는 열이 안 올라가요. 자, 고열. 자, 또 뭐가 있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을 의심할 수 있나요? 고열이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 몸이 좀 아프잖아요. 몸살 나는. 몸살 또 정답. 이야, 지원 씨가 오늘 대단합니다. 네, 몸살. 그러니까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근육통, 심한 근육통, 몸살. 이것도 독감의 아주 중요한. 그걸 합쳐서 우리는 감기 몸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독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가 아니에요. 독감은 감기하고 증세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요. 근데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독감은 예방주사도 있고 치료제도 있어요. 치료제가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죠? 48시간 이내에 맞아야만 효과가 있어요. 주사든 뭐 이렇게 뿌리는 거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독감이 유행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감기하고 다른 것 같다. 막 굉장히 열이 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도 막 오한이 막 이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독감이구나 하고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가면 또 뭐 피 검사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침 뱉어서 하는 검사 뭐 이런 기법으로 예, 가까운 병원에서 다 진단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한 증세, 근육통, 몸살기, 그다음에 고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독감 치료제를 투여 받으세요. 그러면 싹 좋아질 수 있어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하십시오. 자, 백신을 해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누가 맞아야 하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순위. 아직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먼저 맞는 게 중요한 건지. 자, 어떤 분들이죠? 이 중에서 가장 좀 급하게 맞아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저는 소아요. 어린이. 어린이. 아이들. 왜요? 이유는? 아무래도 좀 면역에 약하고 그러니까 좀 미리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또 만성질환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맞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이상하게 지금 지연 씨하고 코드가 맞네요. 저는 이 만성질환. 만성질환이죠. 네. 주로 심장병, 또 콩팥, 뭐 신부전증, 콩팥이나 신장이나 폐, 뭐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 이 세 가지 장기가 오래도록 아픈 분들은요 나이 불문하고 무조건 백신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런 분들은 독감 걸리면 바로 백발백중 뭐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 아이고. 그래서 는 만성질환자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임산부가 맞을 수 있어요. 저 때는 뭐 주사는커녕 약도 하나 못 먹게 했거든요. 좋은 질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임신부도 꼭 맞아야 될 그래요? 넣었어. 네, 왜냐하면 임신부는 몸에 또 하나의 그렇죠. 사람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임신부 때는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신부가 뭐 감염질환 잘 걸려요. 그래서 임신부가 독감 앓고 폐렴 앓으면 태아에게도 해로워요. 그래서 무조건 임신부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것 두 개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나이 드신 분, 만성질환 두 개는 잘 알아요. 많이 맞습니다. 근데 임신부가 맞아야 한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커피도 안 마시려고 하는데. 네, 이거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애들도 맞아야 돼요. 얘네들도 포함됩니다. 단 생후 6개월 이전은 맞으면 안 돼요. 그때는 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접종하십시오. 뜨겁게 덮이고 차갑게 식혀라. 네, 아니. 비타민 C가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4주 후에 피부가 개선됐다라는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예 그냥 쓰레기 취급받던 거 그렇지. 아닙니까? 정말 천대받았던 그런 보물이었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감기를 이기는 방법 속설들 무지 많잖아요. 일단 저는 손등을 이용하라. 사람들이 감기하면 기침으로 옮는다 그러죠. 그죠? 하면 옆으로 옮긴다. 그거보다도 더 많이 옮기는 게 있어요. 손이 옮긴다. 손으로 50%의 감기가 옮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손으로 얼굴을 만진대요. 코나 뭐 눈을 만지고 뭐 입을 만지고 하루에 3번은 뭐 만진대요. 그럼 감기에 누가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심코 뭐 이러고 어디다가 눈도 비비면 감기 바이러스가 뭐 침이나 콧물, 눈물에도 심지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손에 묻어요. 이 묻은 걸로 뭐 문고리도 잡고 악수도 하고 돈 만져, 돈도 만지고 아이도 껴안고. 아이도 껴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안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바닥을 이용하지 말고 손등을 이용을 많이 하는 손등으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 엘리베이터 사람들 얼마나 수백 명이 누른단 말이에요. 거의 묻어 있고.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여기로. 저는 그렇게 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다중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변기 내릴 때 손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 변기 안에 그 손잡이에 그냥 드글드글하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손등으로 여기로 이렇게 그 손등으로 이용해서 손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바닥을 잡지 말라. 그리고 뭔가 바닥을 만졌으면 반드시 비누로 씻어야 된다. 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옮긴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손등을 사용해요. 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감기 극복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건요. 감기약은 꼭 필요할 때 한두 가지만 쓰자.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첨단 의학 시대지만 이 감기 바이러스를 모두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지금 FDA에 공인된 약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감기약은 뭐예요? 선전하는 감기약. 증상 완화. 그렇죠. 그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증세를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덜 힘들게 좀 만들어. 덜 힘들게 해주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기약을 먹으나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앓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앓는다. 앓는 기간이 똑같아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일단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경우에는 오래 질질 끄는 감기로 가요. 한 4, 5일 앓을 걸 1, 2주 더 오래 가요. 오히려 더. 자, 왜냐? 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기침을 하죠. 왜 기침을 하죠? 이 목 안에 감기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내뱉으려고 탁 하면 튀어나가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인후부 점막에 막 몰려 있지 않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작용이에요. 네. 열이 나죠. 왜 열이 나죠? 몸에 열이 좀 나야만 백혈구들이 맹렬하게 감기 바이러스를 죽인단 말이에요. 면역 반응을 높이니까. 그러니까 열 나는 거, 기침 나는 거, 가래 나오는 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내 몸의 방어작용이에요. 우리가 자꾸 지금 내가 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막 온갖 종류별로 투망식으로 막 감기약을 막 먹게 되면 당장은 편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때는 가능하면 약을 적게 쓰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비법은요. 네. 코 속을 뜨겁게 덮이고 또 차갑게 식혀라. 네, 제가 앞에 뭐 이렇게 장황하게 뭘 갖고 왔는데요. 우리 코 속 안의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훈증요법이라는 거죠. 훈증요법. 훈증이라는 게 뭐죠? 사우나. 따뜻한 저기 수증기를 쐬는 거. 그렇죠. 따뜻한 김. 따뜻한 김이 이렇게 쑥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 염증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뭐라 수축돼 있어요 서로. 근데 따뜻한 기미 가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리고 그러면서 이 목이나 코 안에 이렇게 막 감기로 막 염증이 막 심할 때 훈증요법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뜨거운 김, 뭐 이런 빨리 물을 덮이는 거 있잖아요. 포트 같은 거. 네, 이걸로 하면 돼요. 집에서 하면 너무 좋죠. 네, 그냥 물로 하면 되나요? 예, 그냥 물. 수돗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틀면 가까이 이렇게 손을 모아야 돼. 너무 가까이 하면 뜨거우니까 화상. 애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른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모아갖고 요 정도만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손을 모아서. 그래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거, 그죠? 커피 한잔 하시려고 물 끓일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그냥 저 앞에서 한번 냄새 맡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있어요. 이렇게 한 10번, 20번 틈나는 대로 하시면 이 코나 목 안이 한결 개운해져요. 이 딱하게 굳어있는 가래가 이렇게 묽어지면서 톡톡 잘 나오고 정말 효과 있어요. 거기다 무슨 쑥가루나 뭐 이왕 하는 거 좀 뭘 타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뭐 화학적인 약물이나 성분으로 도움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뜨거운 김으로 물리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니까 제가 볼 때 뭘 안 넣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렇게 덮이기만 하면 안 되고요. 또 식혀주기도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해서 훈증요법을 순서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비점막을 식혀주는
우리가 이걸 이제 생리식염수 비세척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세척.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코를 씻는다. 보세요. 이 대야나 아니면 세면대에다가 그냥 손으로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손 이렇게 손을 씻은 다음에 이 정도 물을 담죠. 그죠? 여기 이제 물이 담겨져 있거든요. 요거를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보세요. 네. 지금 계속 드시고 아니 안 나오고. 네. 자, 중요한 게 이게 완전히 코로 들어가서 이 인후로 다 해서 양쪽으로 다 나왔는데 제가 지금 고통스러워합니까? 아니요. 제가 고통스러워요? 전혀 하나도 안 참았어요. 자, 이거 제가 강조하면 많은 분들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맞아요. 팅한데. 코가 팅하고 무지 아프잖아요. 그거 영상하는데. 근데 얘네는 우리 체액하고 똑같은 농도로 만든 거예요. 0.9%.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이 점막을 하나도 자극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이 하시죠. 감기 걸리거나 코 나쁜 분들, 훌쩍거리고 기침하고 목이 마른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거 민간요법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의학적으로 도움된다고 여러 논문으로 검증된 것이니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 의사입니다. 훈남 의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김시환 선생님 후드비 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시환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김시환 선생님의 영원한 짝꿍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요리연구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수정입니다. 오늘은요, 감기가 절대 못 오게 하는 면역력 튼튼해지는 건강 밥상을 지금부터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와,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코평수가 넓어지셨나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반가워서요. 오래간만에 뵈서. 그래. 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철만 바뀌면 찬바람만 불면 감기 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시사철 1년 내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있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유전자, 아주 집안이 아주 건강한가 보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가 튼튼한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감기 잘 안 걸리고 그렇지 못한 방패가 약한 분들은 조금만 찬바람이 불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감기 독감 많이 걸리게 되죠. 그 방패를 보통 면역력. 그렇죠. 맞습니다.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바이러스 여러 가지 세균들의 이 침입에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이 감기, 독감 다 조심해야 하지만은 특히 이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염, 천식, 아토피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감기와의 전쟁에서 튼튼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아토피는 처음 듣네. 비염, 천식, 아토피 환자들은요, 특히 이 환절기 감기에 더 취약해요.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응급실로 한 아주머니가 실려오셨어요. 딱 이맘때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분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제 앞에서 마지막 숨을 한 번 쉬고는 바로 숨을 거두셨어요. 왜요? 뭐였냐면 천식 환자셨어요. 천식 환자셨는데 특히 이 천식 환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제가 바로 목격했던 분들처럼 심하면 사망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염, 아토피, 천식 환자들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오질 않아요. 다 같이 오죠. 이게 알레르기 행진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아토피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천식이 오고 또 천식이 있는 사람이 비염이 오고 다 없었는데 세 개가 한꺼번에 오고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 세 개가 늘어나고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많이 증상이 있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아토피 있는 것만 해도 안쓰러운데 꼭 그렇게 천식도 되고 비염도 되고 일찍 조기에 치료가 안 되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좀 미리미리 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문제는 아직까지 이 아토피, 비염, 천식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증세가 있을 때 더욱 악화되지 않게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린 감기와 독감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인을 피할 수 있는 면역력을 충분히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줄 식재료 3가지. 저희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힌트를 한 가지 드리면은 지금까지 소개된 여러 식재료들하고는 조금 다른 지금까지 다소 소외됐던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외됐어. 뭐예요 이거는? 첫 번째 은쟁반부터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머리 팥불이 될수록 이거는 뭐 저기 소외도 아니고 이건 아예 그냥 쓰레기 취급받던 거 그렇지. 아닙니까? 어떤 거는 이거 다 정리가 돼서 이것도 없는 파도 많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요즘 다 마트에 가면. 잘라나오잖아요. 이 보통 대파의 뿌리는 잘라서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버리지 말고 다시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파에는요, 칼슘과 인 그리고 비타민 등이 많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특히 피로 회복을 돕는 비타민 C가 100g당 21mg이 들어있어요. 이 양은 보통 사과나 양파, 오이보다도 더 많이 있는 양이에요. 야 오영실 씨 이것도 드시네요. 그리고 이거 먹어요? 몸에 좋다는데 이거 오늘 또 무쳐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인삼 아닙니다. 그거 굳이 씹어 드실 건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드시고 좀 매운맛이 좀 날 텐데 그러네요. 괜찮은데요? 예. 그래도 몸에 좋다면 뭐. 이제 팥뿌리가 감기를 막아준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팥뿌리 안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그리고 항산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이 우리 몸을 괴롭힐 때 이걸 좀 막아주는데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대파 한 단딱 사시면 손질하셔서 이제 얼려두시면 좋고요. 이거 평소에 보통 뭐 육수 내시거나 음식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차로 끓여 드실 때는 대파 뿌리만 우려서 드셔도 좋고요. 대추나 생강을 섞어서 같이 우려서 드시면 아주 면역력에 굉장히 좋은 훌륭한 차가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귤. 귤 맞습니다. 이 귤 껍질이에요. 귤 껍질. 야 이것도 진짜 우리한테 천대받았던. 그러니까 애들이 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껍질만 집에 완전 쌓여 있는데 이대로 말리면 되네. 이 귤 껍질은요, 비타민 C가 이 귤의 과육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피로 회복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귤 껍질에는요, 비타민 C뿐만이 아니고 이 구연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구연산은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감기 증상이나 천식, 기관지 질환 같은 거에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향은 정말 좋은데 굳이 이걸 말려서 더 좋을 게 있나요? 이게 말려지면서 농축이 됩니다. 중요 성분이 농축이 되면서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성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먹으면서도 아유 이거 제대로 씻어서 말린 건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겉에 이제 잔류 농약이 좀 걱정이 많이들 되실 텐데 베이킹 소다 물에다가 이렇게 빡빡 깨끗하게 씻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굵은 소금 있잖아요. 이 굵은 소금을 이렇게 손 위에다가 딱 놓고 이렇게 문질러서 씻어주세요. 고무장갑 끼고. 네. 그래서 약간 좀 미지근한 물에다가 미지근한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식초, 소금, 베이킹 소다. 네. 자, 생각지 못했던 재료들의 반란. 세 번째는 과연 우리가 집어먹을 수 있는 게 나올 것인지. 짜잔. 이거 너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야 드셔보실래요? 몸에 바르는 거면 어떡하려고. 몸에 바르셔도 되고 드셔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면역력 푸드 바로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달맞이꽃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에 피고 낮에 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사실 전국 야산에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꽃, 줄기, 뿌리, 종자 모두 다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미국의 인디언들도 이 피부염이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17세기 영국에서는 왕이 사용하는 만능약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피부에 좋다는 달맞이꽃 기름이
그래가지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에게 좋을 것도 같은데요. 예, 천연 성분이니까. 요게 아토피에 좋겠구나. 꽃의 씨앗을 압착해서 뽑아낸 기름이에요. 그래서 영양 성분이 더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습진이나 건선, 피부 트러블 개선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니 어떤 성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달맞이꽃 종자유 속에는요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아시죠? 그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오메가 6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혈당을 낮추고 염증, 항염증 효과나 항암 효과 그리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제 아토피 환자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이 감마리놀렌산 수치가 정상인보다 조금 떨어진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감마리놀렌산을 투여했더니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기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 감마 멋있게는 여기밖에 없어요. 기름들 유명한 거 많아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카놀라유 여러 가지 쓰는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에는 이 감마리놀렌산이 안 들어있어요. 대신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 감마리놀렌산으로 바뀌어요. 문제는 이 합성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당뇨나 심장 질환자분들은 리놀렌산이 감마 리놀렌산으로 전환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감마 리놀렌산을 실제로 섭취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여기 지금 피부에 좋다고 지금 이거 다 바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 계속 옆에서 벅벅벅 소리가 죄송한데 오늘 출연료 이걸로 하자. 출연료는 이걸로. 드려야 될 것 보이죠? 이거 막 지금 다 벗겨졌거든요. 이거. 그래갖고 여기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바르니까 싹 없어지네. 싹 없어지네. 진짜 신기하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기름이잖아요. 근데 기름은 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살쪄. 그러니까요. 기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드시는데 대략 하루에 4g 이하 정도가 적정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기름을 너무 안 드셔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잘 안 돼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적정한 칼로리뿐만이 아니고 이 포만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정 소량의 기름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최근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얘기하기를요. 건강한 사람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그런 분들은 하루에 240에서 300mg의 감마리놀렌산을 섭취하면은 콜레스테롤이나 혈액 흐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밤에 피고 낮에 진다는 달맞이꽃. 이 꽃의 씨앗을 짜낸 기름인 달맞이꽃 종자유는 아토피는 한절기 피부 질환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동안 스타 중에도 이 기름덕을 뚝뚝히 본 분이 있다고요? 제작진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단골 카페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띄는 그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28년차 배우 안현홍. 얘기해주세요. 한때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며 영원한 소녀로 남을 것만 같던 그녀.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4살 아들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여전히 그때의 동안 미모를 뽐내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그녀. 늘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가 비결이라는데요. 피부를 위해 평소에 꼭 지키고 있는 수칙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물을 꼭 마셔요. 한 잔씩. 그리고 아침에 사과. 공복에 사과를 먹는데요.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껍질째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그녀가 꼭 실천하는 또 하나의 식습관. 스프링 샐러드 주시는데요. 소스 빼고 주세요. 소스 빼고 주세요. 아니 소스도 없이 드신다고요? 물론 제가 그 레스토랑만의 소스를 먹는 때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따로 챙겨 먹는 소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짜잔! 바로 요겁니다. 이거 기름 같은데? 네, 맞아요. 식물성 오일인데요. 바로 달맞이꽃 종자유예요.
샐러드에도요, 소스 대신 이렇게 달맞이꽃 종자유를 뿌려서 먹어요. 음료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오일을 반 스푼 정도를 넣어서 나무가 아까우니까 특히 요즘같이 가을이 되면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많이 당기고 건조해서 막 가렵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좀 신경 써서 많이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안현홍이 즐겨 먹는다는 달맞이꽃 종자유. 실제로 이 안에 풍부한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피부 보습과 탄력은 물론 갱년기 증상인 안면홍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환절기만 되면 더 심해지는 비염 환자들의 기관지 속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기침이나 마른 기침, 뭐 콧물 이런 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많이 찾아왔었는데 이걸 챙겨 먹은 다음부터는 좀 많이 덜해요. 안현홍의 피부 비결 첫 번째, 피부에 수분과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건강 식재료 섭취하기. 게다가 한낮에 잠깐 외출할 때도 그냥 하는 법이 없다는데요. 봄볕, 여름볕, 가을볕 다 가려요, 저는. 피부는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가장 피부 관리하는 그 제일 기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 속에서 틈틈이 피부 건강을 실천하고 있다는 안현홍. 네,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그녀의 실제 피부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온도만에 따라도 효과가 있고 하니까요. 네, 제 나이보다 한 살 정도는 적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좀 기대하시는 거네요? 조금요. 네. 피부의 색소 침착부터 모공, 주름 상태까지 모든 측정을 마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얼굴의 처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소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실제 비슷한 연령대를 가지신 분들보다 약 5살 정도는 어려 보이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모공도 크게 두드러지시지 않고 중력에 의해 실제로 처지면서 생기는 살짜주름이라든가 입가 흔히 불독주름이라고 하는 라인이 심하지 않습니다. 안현홍님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식물성 기름을 자주 복용하시고 보습을 하실 만큼 좋은 생활 습관이 현재의 좋은 피부를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평상시 이런 쉬운 관리로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이런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촉촉한 피부를 위한 안현홍의 노력,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동안 피부를 지키려는 자, 해달의 무게를 견디어라. 근력 운동을 하면 하체 운동이 돼요. 그래서 힙업 운동도 되고 다리 근력도 키울 수 있고 피부가 탄력이 있어지는 거죠. 바로 피부 속을 탄탄한 근육으로 채워주는 근력 운동이 또 다른 비결이라는데요. 처진 피부를 올려주는 운동법,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까요? 첫 번째, 엉덩이 피부 끌어올리는 운동법.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뒷발차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늘어진 팔뚝 피부 착 달라붙게 하는 운동법. 아령을 들고 팔을 90도로 굽혔다 펴기를 반복해줍니다. 안현홍의 피부 비결 마지막, 꾸준한 전신 근력 운동으로 탄력 있는 피부 유지하기. 요즘 같은 건조한 환절기에는 더더욱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자한테 피부 관리는 생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올가을 건강한 피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노력해주세요. 저처럼요. 파이팅! 아, 저희 앞에 이제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빨리 먹고 싶어요. 코로 바로 왔어요, 지금. 그런 거죠. 네, 여러분의 면역력을 위한 밥상을 지금 한 상 차려봤는데요. 네. 여기 앞에 지금 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귤 껍질과 생강을 넣었는데요. 생강 향이 확 나네요. 네, 이 귤 껍질이 면역력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감기 예방도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생강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귤 껍질을 달달 끓이시는 게 아니고 생강도 절인 걸 같이 넣어서 한 따뜻한 우려내라고. 네, 5, 6분 정도 우려내는 방법이죠. 네, 둘이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조화가 돼 있어요. 네. 이제
뭘 드시냐면요. 네. 이제 대파 뿌리로 육수를 낸 그런 국물을 먼저 먹어야 되겠구나. 네, 보통 콩나물국의 육수를 멸치로 많이 우리시잖아요. 깔끔하게 드시려면 그냥 대파만으로 이렇게 육수를 만드셔도 좋거든요. 깔끔하네요. 네, 콩나물을 먼저 소금에다 이렇게 버무려요. 냄비에 넣고 이 대파 뿌리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콩나물과 대파의 육수가 같이 우러나와요. 국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깔끔해요. 따뜻해진 느낌 확 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이제 또 좀 드셔야 될 게 또 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특별한 도토리묵 무침입니다. 들어보기는 비슷해 보이는데, 네, 이 양념장에 제가 참기름을 좀 비율을 적게 하고요, 달맞이꽃 종자유를 넣었어요. 향이 막 이렇게 막 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은은하게 이런 여러 음식들과 잘 어울리네요. 도토리 묵에는요, 그 탄닌이라는 성분이 약간 이 균들과 바이러스 증상을 좀 없애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한 가지 여기에 또 찰떡궁합인 재료가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죠. 아몬드. 네, 달맞이꽃 종자위에 들어있는 감마리놀렌산이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좀 산화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아몬드 속에 비타민 E가 산화되는 걸 좀 방지해주거든요. 그래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이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맞이꽃 이 기름 먹을 때 뭐 주의할 점은 또 없나요? 그냥 일상적인 음식에 드시는 건 괜찮은데 혹시나 과다하게 드실 경우에는 약간 경미한 복통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으니까 양은 적절하게 드시고요. 만약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시고요. 또 한 가지가 열을 가하면은 이게 영양소가 좀 파괴될 수가 있어요. 구워 먹을 때 쓰는 거나 그렇습니다. 예. 굽거나 할 때 쓰는 그 오일이 아니고 지금처럼 무침에 넣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작은 티스푼으로 드시는 걸로. 네, 오늘 이렇게 면역력도 챙기고 이렇게 감기를 저희가 안 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건강한 밥상까지 얻어 먹어봤더니 올해는 좀 감기 걱정 덜 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면역력 멀리